안녕하세요. 오늘은 61주 정축 일주에 대한 방송을 할 거예요. 정축 일주 정화 축토죠? 잠깐만요. 뭐 좀 만들고요. 이거는 뭘 섞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방송을 할게요. 60일간 방송 정축 일주 일간 정화 지지 축토죠. 이거는 뭐 년, 월, 일, 시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에서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다, 어떤 모습을 갖겠다, 어떤 성격을 갖겠다라는 거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거에 따라서 케바크겠지만 이거는 조금 근본적인 본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일간이요. 그것도 남에게도 드러나는 거죠. 일간은. 그런데 지지 축토는 속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투간되거나 사회적으로 삐쳐나오면은 얘도 남들이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이게 일지에만 얌전히 있으면은 그냥 내 속마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일주를 알아야 하는 거는 이 사람 속마음이 어떤 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알아야 본인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랄지 또 아니면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장점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할게요. 일과는 정하고 정화는 거식 및 상관, 속심리는 정관. 일간은 나의 정신이고 나의 기본적인 성격이고 남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일간이 제일 커요. 이 사주팔자 중에서 일간이 가장 큰 거에 해당돼요. 그리고 정화의 일지축토는 식신에 해당돼요. 이건 나의 속마음이기도 하고 나의 무의식이기도 하고 나의 의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뭐 투간도 안 되고 이 일지에서 얌전히 있다라면은 이건 뭐 가족급의 친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은 알겠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은성으로 묘에 해당돼요. 키워드가 많이 나왔어요. 상관, 식신, 묘, 정화, 축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파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파면은 정화일간에 대한 견적이 나오겠죠. 몇 분 됐지? 이쪽 가면 3분 됐어요. 왜 3분, 왜 3분 했는데 30분 한 것 같지? 그래서 일간부터 갈게요. 일간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을 하고 부분적인 해석을 다 한 다음에 총 해석으로 갈게요. 일간 정화는 되게 열심이고 열심, 꼼꼼, 정실 한데 인정을 못 받아요. 제일 문제가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뭐 정화 설명할 때 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돼요.
그거를 해석하려면 속심리, 겉심리로 보면 해석이 가능해요. 정관. 나는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려고 하는, 맞게 살고 싶은, 성실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르고 싶고, 성실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되게 착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데, 속심리는 정관인데, 겉심리는 상관으로 추출되죠. 엄청 쉽게 말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말싸움 한다는 얘기예요. 왜 말싸움 하냐?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바른데 이게 좋게 봐서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고지식하고 그 융통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되게 성실하고 바르려고 하고 다 좋은데 이게 맞는 건데 자기 생각이 정화 이분 생각에는 이게 맞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화일관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약을 안 시키는 게 맞다. 제가 자주 쓰는 소재죠.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약을 안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약을 시킨다.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약을 시켜도 약을 시키네. 아 짜증나 이러면서 하면 되는데 정화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상관이 겉심이라서 그걸 못 참아요. 이렇게 상관이 겉심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화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못 참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화난 거를 그대로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안 하면 못 참아요. 그리고 이 상관이 이제 원국에 따라서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간 상관이라는 얘기는 거심리 상관이라는 얘기는 말을 못 참는 거예요. 해도 돼.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왜냐? 참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참을 이유가 없느냐?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둔하니까 그 내가 싸바싸바도 좀 하고 아이고 부장님 너무 웃기십니다 이거 잘 못하는 거예요. 부장님 별로 안 웃긴데요? 이러는 게 얘예요. 부장님 별로 안 웃겨요. 그 농담은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의 마음으로 상관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죠.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고 좋게 보는 사람은 좋게 보죠.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정화일가는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한테 희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관의 마음으로 바르고 옳게 나를 인정해준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잘 하겠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굳이 풀자면. 정화일간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나요? 뭐 설명한다고 했는데 조금 좀 상관적인 느낌이다. 그 속마음에는 정관적인 마음으로 상관짓을 한다. 그래서 자기 이익에는 분하고 계산도 잘 못한다. 그래서 이용당하고 또 상관은 호구라서 불쌍한 척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거를 외면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관의 단점을 다 갖고 있다 보면 돼요. 물론 상관의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본 정화일관들은 상관의 단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다. 그런데 속마음은 정관이다. 그래서 또 이게 정관의 마음으로 상관짓을 한다는 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정관이란 게 뭐 나의 이익을 알고 나의 그런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해요. 그럼 야근했으니까 야근 수당을 받아야지라는 게 정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상관짓을 하죠. 왜 야근했는데 야근 수당 안 줍니까? 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 자체가 상관 경관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이익이 좀 생길 수 있고 이익에는 자신의 이익에는 약한 일간이다. 다만 그 정관의 장점이 바르고 성실하고 열심히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병화는
이렇게 썼나? 병화는 환경적인 거고 정화는 노력적인 거예요. 병화는 나대는 거고 밖으로 막 나대는 거고 정화는 혼자 조용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조용해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얌전하게 상관짓을 해요. 빙샹이죠. 빙글의 쌍냥. 그게 정화예요. 그래서 호불호도 좀 있다. 이게 약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장점이 없진 않죠. 넘어갈게요. 축토는 식신이죠. 이 상관하고 식신은 다른 거예요. 식신은 막 그렇게 뭐 싸운다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식신이에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게 식상인데 상관은 너 왜 오빠를 상관은 발톱이 길렀는데 저희 7월이가 발톱이 길렀는데 자꾸 끌어안아서 너 발톱 걸렸지 옷에. 그러니까 발톱을 왜 자른다 그러면 안 자른다 그러고 왜 그래? 오빠 자른다 그러면 얌전히 있어. 잘라야지. 왜 발톱도 못 자르게 하면서 자꾸 안개 있으라 그래? 그래서 얘는 발톱을 자르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발톱을 안 자르려고 하는데 강제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어디까지 했죠? 축토, 식신, 식상. 그래서 피는 너 진짜. 그래서 식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다. 그런데 상관은 싸우려고 드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말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으름장 부리고 싸우고 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게 상관이에요. 약간 좀 그래서 뭐 흉신이라고도 하고 약간 또 호구예요. 아프다. 그래서 너 방송 끝나고 발톱 잘라. 식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끔 유도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식신은 상관도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좀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내가 예쁜 옷 편한 옷 입고 싶고 그런 게 식신의 마음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데 그 내 마음이란 게 뭐 세계 정복, 정의 구현 뭐 그런 게 아니라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집에 인테리어, 겨울에 뭐 따뜻한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싶고 뭐 그런 거 되게 1차원적인 그런 느낌의 식성이에요. 일단 넘어갈게요. 축토 식신 넘어갈게요. 이 축토는 소예요. 물상으로 보면 소인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일복이 많아요. 일복이 많고 되게 일을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소예요. 소. 그리고 고집 엄청 세고요. 그리고 이게 고집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음간이 축토를 띄면은 뭐 일지 아니더라도 축토를 띄면은 이건 뭐냐면은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센데 양간이 축토를 갖고 있으면은 그냥 고집 세고 마는 건데 음간이 고집이 세면은 남들이 동의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 이 정화일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에 있어서 이게 동의를 얻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남들은 이해를 안 해주고 동의를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자기만의 주장에 몰두해서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게 은간히 추토를 깐 거거든요. 그래서 정축 일주시라면은 내가 지금 부리고 있는 고집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가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집이고 주장이란 거는 물론 필요한 거겠지만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그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그 주장은 결국에는 그냥 자기 고집밖에 안 돼요. 그게 안 좋게 작용하겠죠. 뭐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냥 손 넘어갈게요. 그냥 일복 많다. 일 열심히 한다. 일맥상통하죠 정화랑. 12운성 갈게요. 이 묘라는 거는 뭐 사람이 태어나서 뭐 크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어서 묘에 갇히는 걸 의미해요. 근데 되게 표현이 무서운데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좀 비활동적이다. 비활동. 그리고 뭐 좀 저축적. 그리고 효율성 중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묘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활동 영역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묘 안은 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뭘 아끼고 저축적이다. 근데 이게 단점은 아니에요. 이 묘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살고 성실해요. 좀 비활동적인 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일주만 번다라면은 막 되게 활동적인 직업군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묘가 있으면은 이게 그 본인이 비활동적이고 아끼고 저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뭘 잘해주면은 배로 잘해줄 보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지가 묘인분을 본인이 사장님이신데 일지가 묘인분을 직원으로 두면은 100만원 월급 주면 200만원치 보답을 한다 그래요. 일로. 그만큼 그런 느낌이 있다. 성실하고 뭐 아끼고 뭐 저축하고 보답하고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해요. 아 좀 너는 왜 어떻게 맨날 발정이 오냐. 아 진짜 참 너무 힘들다. 종합을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지? 이거 어떤 분이 아니요 넘어갈게요. 발톱 잘라. 어? 그래서 이거 종합해야겠죠. 일단은 간, 일지 둘 다 식상이죠. 관은 무조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축 일주시라면 무조건 관을 친다. 근데 이게 어느 느낌이냐면은 사회에 틀에 박힌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화라는 게 병화와는 다르게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좀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변화, 상관이라서 상관 뭐 인스턴트라고도 하고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고도 하고 뭐 가공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변화의 기질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관념, 통념, 딱딱한 거, 정해진 거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거를 변형해서 쓰려고 하겠죠.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지 이거를? 뭐 기존에 있던 틀 같은 거를 뭐 일하시러 가면은 일을 하신다라면은 기존의 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일을 하겠죠. 업무 같은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요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저축적으로 능동적인 건 아니에요.
효율적을 중시해서, 또 이게 수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면 토인데 속으로 보면 수죠. 수는 효율성 중시죠. 중시. 그래서 굉장히 일을 하시거나 삶에 있어서 세상의 틀이나 정해진 거 뭐 그런 걸 따르지 않고 본인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거쳐서 변화해서 뭐 일이든 삶이든 뭐 관념이든 인간관계든 뭐 관습이든 뭐든 그걸 본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효율적으로 변형해서 사시겠죠.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좀 비활동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장점, 단점 생각해 볼게요. 정확하게. 장점이 있다라면은 뭐 식상이 아예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속마음 식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걸 상관으로 드러낼 수도 있겠네요. 속마음이 상관으로, 남들이 보일 때는. 그런 거면은 뭐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라는 거를 좋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시겠죠.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점심 뭐 먹지 얘기할 때 중국 음식도 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상관이에요. 아니면 뭐 점심시간이 됐는데 야 오늘 우리 국밥 먹을까? 라고 하면은 왜 부장님은 맨날 국밥만 드시자고 하시죠?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부장님이 국밥 먹자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라고 괜히 화를 내는 게 상관이에요. 그냥 좋게 저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불합리함, 그 나보다 센 사람이 뭘 하자 그러고 나의 그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을 국밥 먹자고 하면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상관이에요. 그 쓸데없이 화내는 게 상관이에요. 근데 여기 상관이 웃긴 게 부장님이 국밥 먹자고 하면 화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신입사원이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국밥 먹자 이러는 게 또 상관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그게 너무 화나고 내가 너무 그런 힘에 굴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혼자 생각하는 게 상관이고 아랫사람이 뭐 하자고 그러면은 그냥 해줘요. 불쌍해 보이고 나 잘 따라주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해줘. 그래서 정화일관은 약간 호구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화일관을 얘기할 때 뭐 나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뭐 희생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호구성이 좀 있어요. 좀 이용당하고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보다 약하고 내 말 따라주고 내 말 안 따라줘도 돼요. 그냥 되게 약한 사람이면은 그걸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다 이거 했지? 장점 얘기하다가 그거 했나? 그런데 상관의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이건 식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뭐 나열해도 크게 뭐. 그리고 이 식상이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은 있는 거예요. 똑똑하신 거고 말 잘하는 거고 능력. 그런데 식상의 능력이란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건 밤새도록 할 수 있어가 식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건 죽어도 안 하는 게 정축일주시겠죠. 뭐 죽인다 그러면 하겠죠. 그런데 너무 재미없어 하고 능력도 잘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정축일주시라면은 둘 간여 지동으로 식상이니까 기본적으로 관을 치니까 내가 뭐 어떤 그런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는 삶은 못 살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예 애초에. 그리고 나의 이익과는 먼 삶을 살겠구나. 나는 내 이익 못 챙기면서 살겠구나. 라는 걸 끌고 가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익을 신경 안 써도 되는 팔자기도 해요. 내 사주 팔자에 막 내가 뭐 그렇게 막
이익을 잘 취하고 뭐 머리가 그쪽으로 빠삭하지 못하다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팔자예요. 그거를 너무 뭐 내사주에 재성이 없다, 뭐 재물 뭐 그런 현실성 뭐 그런 거 없다, 그럼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팔자인 거예요. 내가 막 돈벌 궁리하고 막 내가 계산 속 따지고 나의 이익을 막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요? 그거 되게 힘든 거죠. 그게 없으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거 모든 거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이 사람들은 꼭 나쁜 쪽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개꿀발자도 있는데 지금 3000% 갔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자신의 이익과 그 권리 그거는 이익이나 권리하고는 좀 멀다 팔자가.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다른 걸 봐야 알아요. 더 자세히 보려면. 근데 그거는 자신의 그 권리나 이익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다 살아요 잘. 대신에 다른 매력이나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봐요 이런 거를. 자신의 뭐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팔자라면은 물론 권리와 이익이 따라오겠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팔자가 이래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팔자가 이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팔자가 막 관인상생 잘 되고 막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익이 떨어지겠죠. 권리가 생기겠죠.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뭐 재성이 뭐 잘 돼 있고 뭐 재생관 잘 돼 있고 뭐 그러면은 뭐 현실적인 이익이나 뭐 재생관 재식 재생관 돼 있으면은 본인의 권리나 이익 이런 거 잘 따지겠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들의 그 습관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부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주 방송하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장점은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거 정리해서 쓰는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 포인트만 좀 적어줄게요. 이게 근데 이 정화일간은 뭘 설명해줘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야 알아먹어. 그런 걸 좋아해요. 대충 말하면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일간은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정축입주도 마찬가지예요. 정화일간이니까. 그런데 이 상관짓을 해서 정관의 마음으로 상관짓을 해서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싸는 아니에요. 아싸예요. 그런데 정말 찐따 같은 아싸가 아니라 되게 성실하고 괜찮은 아싸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는 사람만 아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하는 아싸가 정말 일반이고, 정축 일주면은 내 맘대로 하려는 속마음이 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다, 그런 느낌이고, 뭐 활동적인 일은 별로 안 어울린다.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고 뭐 어떤 그런 세상의 개념이나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 그 포맷 뭐라 그러지? 틀? 가라면 회사 가면 그거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포맷이라 그러냐? 어? 그 막 일할 때 그 쓰는 폼이라 그러냐? 폼, 뭐 서식 폼 부지, 폼. 네, 그러니까 서식 그런 폼 이런 거를 그대로 안 쓰고 본인이 효율성에 맞게 좀 변화해서 쓰는 그런 게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이잖아요. 이게 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축이면은 정축 이렇게 겨울이라서 그렇게 많은 변화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월지로 봐야 돼요. 그만할까요? 이럴 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을 때 지피지기는 아니구나.
정축일주가 이 방송을 볼 때 뭐가 궁금할까를 생각해보죠. 뭐가 궁금하실까? 정축일주라면은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인간관계 문제냐면은 내 상사나 나보다 힘센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에서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관이 기본적으로 일간 거심리가 상관이라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막 들이받고 싸우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정화일관이 되게 착한 사람인데 조용하고 열심히고 성실하고 본인 스스로는 바르려고 하는 사람인데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정화일관은 기본적으로 다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의 뭐 과한 개그, 과한 드립,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농담이랄지 아니면은 좀 뻔뻔함 뭐 그런 거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안 해도 될 싸움을 해요. 근데 정화일관이 싸우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 안 하는 일관이라서. 자꾸 왜 이익이라 쓰지? 이익.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는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단 싸우고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왜냐? 정관의 속마음으로. 근데 뭐 일주로 보면 식신의 속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이든 아니면 내가 저건 올바르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간에 이 식신의 마음이든 정관의 마음이든 겉으로는 상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싸운다는 얘기죠. 싸운다. 그냥 싸움딱 아니고 호구 싸움딱.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병화라면 나대고 여론을 만들겠지만 정화라면은 다이다이죠. 환경적이 아니라 노력으로 싸우죠. 어떻게? 내가 가서 화를 내겠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인이 세상을 살기에 되게 불리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되게 머리 좋고 그러니까 그 머리 말고 그 잔머리, 사회에 굴러가는 그런 느낌을 분위기를 파악하고 눈치를 보고 이런 거 눈치 전혀 안 보는 인간이 정화예요. 왜? 내 이익에 관심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할까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화일관 같은 게 뭐 사회생활,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원곡을 다 봐야 알아요. 그 밑에는 축토 깔았기 때문에 이건 수기 때문에 내 속마음의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거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거를 바꾸면서 살 수 있느냐는 원곡을 봐야 돼요. 이거 네 글자에 4개 중에 2개 봐서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시작은 내가 태어난 나의 성격과 내가 태어난 그 속마음, 무의식, 뭐 어쨌든 기본적인 본투 성질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 이게 뭐 전혀 다르게 원곡에 짜여져 있으면은 연월일 시가 사주 팔자가 전혀 다르게 쓰여져 있으면은 전혀 다르게 살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은 그렇지만 다르게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마음이 제대로 뭐 투관이 되고 뭐 투출되고 막 난리가 나면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뭐 원곡을 다 봐야겠지만 어쨌든 본투 태어난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거고. 또 하나 빼먹을 건데 이게 축토가 금의 고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정축일주라고 하면은 보이는 것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쟤 뭐야 왜 저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비약한 거예요.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가진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집에는 뭐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정축일주 특징이 금의 고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드러났으면 나오겠죠. 금송아지 있을 것 같은 게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숨기고 있다. 근데 이게 통장에 뭐 1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내가 쓸 수 있는 1억은 아니에요. 뭐 선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선산을 바로 팔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활용하기 힘든 진짜 말 그대로 금송아지. 그런데 금송아지는 금송아지인데 지금 팔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정축일주예요. 그래서 정축일주를 상대하신다면은 정축일주는 보이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걸 가진 일주시다 라고 보면 돼요. 뭔가가 있는 집은 허름해 보이는데 장롱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는 그런 느낌이 정축일주예요. 그래서 정축일주를 다른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정축일주를 상대하신다라면은 그게 돈이든 능력이든 뭐 진짜로 금송아지든 뭐든 정축일주는 보이는 것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축일주는 속마음 식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약간 본인 마음대로 하려는 성질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너무 먹어야겠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축일주분을 인간관계를 가지시려고 한다라면은 고집도 세요. 그런데 그게 음간이 축토를 깔아서 남들이 동의하는 그건 아니죠. 괜히 막 뜬금없이 뭐 난 이래야겠어. 이건 이러니까 난 이럴 거야 라고 하는데 남들 볼 때는 그게 생뚱맞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정축일주를 상대하실 때는 조금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게끔. 그건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났고 그 무의식 속마음 자체가 식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넘어가주면 되죠. 그리고 이분은 융통성도 없어요.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꼭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친구야, 내가 면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짜장면 말고 비슷한 짜장밥을 먹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은 안 돼. 짜장면 꼭 먹어야 돼 라는 게 정축일주예요. 융통성 없어요. 뭐 유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 정축일주씨 오늘 좀 저를 도와서 야근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주는 게 정축일주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뭐 이거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 형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왜 그걸 도와줘야 돼? 하는 게 정축일주예요. 그런데 반전은 있죠. 자기보다 약하고 불쌍하고 자기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다 해줘요. 그게 상관호구예요. 근데 또 자기와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좀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도와줘요. 절대 막 싸워요. 자기보다 권력자에게 높은 사람에게는 얄짤 없는 게 상관이야. 그런 굴욕적인 걸 못 찾는 거예요. 내가 힘에 눌렸다라는 걸 못 찾는 거예요. 사실은 힘에 눌림으로 인해서 억압을 당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익을 취하죠. 그런 거예요.
내가 윗사람한테 이걸 잘해야지 나한테 뭐가 떨어지지. 내가 윗사람한테 눌리는 거를 못 참고 거기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게 상관인데, 그래 버리면은 이익하고는 빠이빠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길게 했어요. 사실 뭐 길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럼 막 몇 시간이거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길게 방송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게 돼서, 워낙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지식의 미천이 깊지가 않아서 길게 방송하는 걸 좀 안 하려고 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게 돼서. 그래서 좀 부족한 방송이지만 이만 끝낼게요. 그래서 뭐 본인이 정책 위주신데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뭐 아니면 뭐 이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요일날 하는 신금해주는 상담 방송 컨텐츠에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는 그 얕은 지식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61주는 계속 월요일날 하고 신금이 해주는 상담 방송은 수요일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